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12월 4주차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토요일인데요. 변함없이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도 큰 이슈는 없죠. 그리고 이번 주 역시 주중에 비가 왔기 때문에 포화주로 해서 경주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저번 주와 마찬가지 주로가 좀 많이 젖어 있습니다. 부산 같으면 건조가 빨리 되겠지만 서울은 배수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아무래도 포화주로 해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제 또 주로 파악을 잘 해봐야 되겠죠. 안쪽이라든지 외곽에 어느 쪽이 또 좀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체크할 수밖에 없어서 현장에서 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 27일 토요일은요 제가 조금 빠르게 3경주 그리고 후반부는 10경주 3경주와 10경주 두 개 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시네마필들의 접전인데 시네마필들 접전에서 또 암말 한정 편성입니다. 암말들만 뛰고 있는데 편성 자체가 너무 좀 약하죠. 시네마필 치고는 좀 이렇다 하게 발걸음을 보여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팔려주고 있는 마필들이 뭐냐, 직전에 이제 좀 두각을 보였던 마필이죠. 학산세미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9번 스터닝 돌핀입니다. 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이제 깜빡이로 가는 마필들인데, 스터닝 돌핀 같은 경우에는 주행검사를 루이스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좀 약간 주행검사에서 무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걸음은 좀 괜찮았는데 전개 자체도 좀 무리수가 있었고, 근데 하나 조금 좋아 보였던 건 뭐였냐면 앞말의 어린 말이었는데 이 몸의 움직임이 좀 좋더라. 이 몸이 좀 상당히 부들부들하면서 이 수축과 이원 운동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거는 좀 믿음감이 가요. 하지만 또 외곽 게이트 출발이고 그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발걸음은 아니어서 현장에서 컨디션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을 것 같고, 학산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데뷔전을 뛰었던 마필이긴 한데 얘가 체구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체구가 작아서 직전 경주 데뷔전을 438kg에 뛰었어요. 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이 더 불어 있어야 되겠죠. 데뷔전 뛰고 이제 성장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직전보다 체중이 더 오히려 빠졌다. 그래도 편성이 워낙 약해서 뺄 수는 없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이런 편성에서는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편성에서는 배당판 선생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못 본 말, 체크하지 못한 말이 뭔가 배당판을 뚫고 나와 있다. 아니면 뭐가 좀 세게 팔린다.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배당판에서는. 이런 편성에서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임팩트 있는 발걸음 아니고 얘도 임팩트 있는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참고하시면서 배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똑같이 6등급의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되는데 이번 경주는 출마는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9번 운주 클리어예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유승환 기수가 기승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 편성에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 경주에 금적산이라는 게 장추열 기수가 금적산이라는 말을 탔는데 금적산이 워낙 말이 셌죠. 구마신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는데, 그러고도 여유가 너무 있었어요. 그런 말은 다시 붙어도 지구 끝까지 뛰어도 못 이겨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금적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도 1경주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편성 자체가 약해요. 거기에 이제 운주 클리어 한 마리 딱 버티고 있고 유승환 기수라고 그래도 어차피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상대 마필이 안쪽에 4번 비트 프레쉬인데 직전에 비트 프레쉬를 정우주 기수가 타는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깔끔한 전개를 하고서도 발걸음이 시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김용근 기술이 변경된 건 좋지만, 그리고 또 직전 경주 뛰고 성장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그래도 발걸음 자체가 운주 클리어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발걸음이고, 여기 이제 복병을 한 마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4번 비트 플래시를 강하게 믿을 수가 없어서 복병을 한 마리 좀 보이는 게 라운더 플루마거든요. 라운더 플루마 같은 경우에는 주행검사에서 보였던 기본기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데뷔전에 이제 경주 제외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 데뷔전을 실상적으로 치를 때 모습이
전혀 뭐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발걸음이 내가 발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었어요. 자, 근데 뭐 발주가 일단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했고 약간 기대면서 늦발주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여파도 좀 있었나, 아니면은 결승선에서 안쪽으로 쏠리면서 좀 기대 들어갔는데 그 여파가 좀 있었나, 뭐 여러모로 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그렇게 뭐 기수가 뭘 특별하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말에 이제 일단은 한번 뛰고 나서 두 번째 경주기 때문에 성장세가 조금은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명히 주행검사에서 보였던 그 정도 탄력감이라고 그러면 1200까지는 좀 뛰어줘야 될 마필인데, 뭐 데뷔전에서 보여준 건 없지만 잠재력은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6번 바운더 플루마를 복병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상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3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안쪽에 1번 한마디 말도, 자, 그리고 5번 내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한마디 말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게이트 자체가 뭐 10번, 9번, 8번 자꾸 외곽 게이트에서 이게 말이 이제 출전을 하다 보니까 10번, 직전에 10번에서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완전 극과 극이죠. 끝에서 끝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타트도 빠른 말이야. 당연히 팔리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기 레이스. 내기 레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8월 3일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일하고 8월 3일이 서울에서 안쪽 주로가 가장 무거웠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코스에서 선행을 가거나 인코스 최적 전개를 했던 말은 결승선에서 다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안쪽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었어. 근데 그때 딱 선행 가서 돌았던 말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내기레이스거든요. 그때 선행 가서 그 무거운 주로에 선행 가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하면서 들어왔던 말이 두 마리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8월 2일, 8월 3일을 통틀어가지고 두 마리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내기 레이스였단 말이죠. 자, 근데 뭐 9월 경주, 10월 경주, 11월 경주에서 야 8월에 보였던 그 발걸음이면 말이 날라왔어야 되는데 잘 제대로 못 뛰더라고요. 뭐 그때만 뽀록으로 잠깐 뛴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하튼지 간에 내기 레이스도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 이제 한 마리 팔려주는 게 외곽의 새로운 가이. 직전 경주에 뛰었던 발걸음은 참 봐줄 만한데 이게 지금까지 뛰었던 발걸음은 또 그게 아니죠. 17번 뛰었나요? 네. 17번 뛰면서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좀 올라오는 끝걸음은 괜찮았어. 그래서 이 말들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좀 저는 복병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복병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얘를 노릴 수밖에 없다. 워낙 좋은 편성을 만났고 상태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도 뭐 게이트 좋아서 5번보다는 1번 한마디 말도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죠. 저도 한마디 말도를 주력으로 갈 마필은 맞는데 1번이나 5번, 10번 이런 말들 놓고 때릴 편성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상태가 많이 호전된 복병 마필, 1, 2, 3, 4, 5차게 아예 안 팔리는 복병을 가지고 인기 마필들을 한번 잘 붙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단거리 1200m가 또 연결되는데 이제는 4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두손 으뜸이 현장에서, 여기는 지금 뭐 복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 가면 아주 강력하게 팔려줄 마필인데 마이너스 3.5kg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인데 운이 없게 이창만 3번에서 승급을 했어요. 이창만 연달아서 3번을 해가지고, 자, 이번 경주 이제 승급전에 정우주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는데, 자, 제가 조금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얘도 계속적으로 게이트 조건이 중간 게이트 내지는 외곽 게이트 출발을 했어요. 직전에도 7번 게이트에다가 그 전에는 10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1번으로 좋아졌죠. 안쪽 1번 게이트에 선행 내지는 선입을 갈 수 있는 말이 감량 이점을 가지고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조금 까다롭긴 하죠. 앞말의 승급전. 근데 게이트 조건은 좋아.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대부분 앞말의 승급전이면은
받쳐서 가는 정도나 편성을 봐서 빼거나 뭐 그런 게 맞는 건데, 자, 이거는 저는 좀 세게 보고 싶어요. 앞말의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이 두 손 오뜸은 정우주 기수가 잘 요리를 해줄 것 같고, 5번 라원 이클립스죠. 또 이제 최범용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라원 이클립스도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선입전개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고, 인기마 두 마리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외곽에 10번 나올 패스도 현장에서 많이 팔리겠는데, 뭐 상태 이상 없이 좋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3번 매니윈이라는 놈을 좀 세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니윈이라는 마필은 지금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유승환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8월 3일 경주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하면서 선행을 갔었던 말입니다. 근데 선행을 가면서 이제 그날 들어온 말은 두 마리였고 2차 공개 얘 하나인데, 매니윈이. 자,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3경주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기레이스처럼 그때 당시의 경주력을 보면 지금까지 뛰었던 이제 9월 경주, 10월 경주에서 말이 날라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 얘도 똑같아, 내기레이스하고. 그래서 이번 경주 또 게이트도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분명히 8월 달에 보였던 그 정도 발걸음이면, 이 정도 편성이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어야 될 복병 마필이다. 좀 팔리지는 않는데, 아예 안 팔리는 마필이긴 한데,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기본기는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번 매니윈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에 좀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다시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티비트예요. 그러니까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일단은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죠. 10번에서 4번으로. 문세영 기수가 아무리 외곽 게이트 출발이라고 그래도 무리하게 다른 기수들처럼 5열, 6열을 감아서 외곽으로 감아도는 기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세영이라는 기수는 딱 잡고 차라리 외곽이면 처음부터 잡고 그냥 뒤로 들어가 버리지, 이거를 막 밀고 들어가서 막 5열, 6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개가 꼬여서 그렇게 탈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직전에 마이티비트는 문세영 기수가 일부러 외곽으로 5열, 6열로 계속 박혀 나가더라고요. 4코너까지도 바깥으로 윙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왜 그렇게 무리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이티비트가 인기 마필이었고 약간 비인기 마필이었던 말이 이 서홍수줄교사마방에서 같이 출전을 했던 이클립스 이제 신인 기수, 권중석 기수가 탔던 그 말인데, 그 말은 좀 안 팔리고 얘가 많이 팔렸는데, 얘는 외곽을 그렇게 시원하게 감아 돌면서 3착을 왔고, 권중석 기수가 기승했던 걔는 최적 전개를 하면서 우승을 들어왔어요. 그쵸?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인기 많은 시원하게 외곽을 돌면서 거꾸로 들어갔고, 한 마리는 최적 전개하면서 시원하게 갖다 꽂아줬고, 왜 그랬는지 저는 몰라. 여러분들도 모르겠죠.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지만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동화 기수가 기술을 이제 또 바꿨어. 그래서 얘가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는데, 직전처럼 그렇게 6단 저치기로 들어가면 또 3차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만 나왔죠. 잘 타주겠죠. 직전하고 다르게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7번 마스터 플랜입니다. 직전에 마스터 플랜 CC1 기수하고 최범용 기수가 결승선에서 딱 둘이 만나가지고 막 이제 경합을 했어요. 2착 싸움, 3착 싸움, 2착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합을 했는데 최범용 기수가 이겼어. 이거는 마스터 플랜이 말이 진 게 아니고 거의 막 접전을 하는 와중에 최범용 기수가 입 꽉 깨물고 음식 꽉 깨물고 내가 너는 이길 거야 하면서 진짜 막 이기려고 하는 덤벼드는 그 모습에 CC1 기수가 졌어요. 4분의 3마신. 정말 근소한 척 차이죠. 3분의 3마신 정도면은 이거는 운으로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거는 기수가 졌다. 최범용 기수가 이겼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번 경주 두 마리가 그래도 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여기서는 한 마리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어요. 또 송재철인데 스마트 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라이즈가 직전에 1200m를 뛸 때 이 올라왔던 추입력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1400으로 경주 거리를 늘려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 두 번 뛰고 이제 세 번째 뛰는 말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훈련 때 모습하고 이번 경주 훈련 때 모습하고 보면 탄력감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스마트 라이즈도, 직전보다 많이 성장한 모습이다. 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라이즈를 여러분들께 복승 내지 3복승의 복병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안쪽에 이번 이제 퀀텀 K 권중석 기수가 감량 이점을 가지고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6번 거센대로죠. 김용근 기수. 역시 감량. 김용근은 왜 감량이지? 예, 승급전이죠. 승급전. 대상 경주를 나갔다 왔던 마필입니다. 거센대로는 앞에 가겠죠.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니까 거센대로는 앞에 갈 거예요. 앞에 가면서 가는데, 이게 1300이고 1200이면 시원하게 한 바퀴 돌겠는데, 1300이고 또 퀀텀 K라는 말이 선입으로 바짝 쫓아갑니다. 끝걸음도 좋아. 감량 이점까지 있어. 최적 전개 안쪽 인코스야. 뭐 외곽에서 출발해가지고 선입을 갖다 붙여야 되는 상황이면 전개가 여의치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쪽 게이트 출발에 선입 가는 말이 감량 이점까지 가지고 있다. 이거는 빼박이 선입이죠. 뭐 스타트에서 뭐 말이 실수하거나 기수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해야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이 뭐 꾹뻑해가지고 착지 불량이 나올지, 기수가 갑자기 말하고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덜컹하면서 나올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고, 정상적인 발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가도 얘가 바로 따라가겠다. 뭐 두 마리가 능력상 좀 앞서 있죠. 좀 좋아 보이죠.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들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가 좀 좋아 보이고, 한 마리만 딱 붙여서 갈게요. 한 마리만. 썬더마블을 붙여가겠습니다.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얘를 왜 붙여가느냐. 그러니까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김효정 기수가 계속 탔었는데 이 말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는 기수가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김효정 기수가 못 타서가 아니고 김효정 기수가 말을 잡들이를 못해. 이게 지금 이제 거세를 했죠. 이게 수말이었어요. 김효정 기수가 탈 때 수말이었어요. 수말인데 말이 이 새끼가 이놈이 사람을 우습게 봐. 그러니까 사람한테 복종하지 않고 자꾸 땡깡을 피워요. 땡땡이를 까고. 그러니까 김효정 기수가 그거를 진짜 잡들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빅투아루가 진짜 잘 타거든요. 이런 말은. 빅투아루가 탔으면 참 좋은데 김효정 기수가 말한테 졌어. 말이 이겨버렸어, 사람을. 그러니까 막 대충 뛰고 말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마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 이 새끼 안 되겠다. 너 잘라. 거세를 시켜버렸어. 거세. 직전 경주 뛰고 나서 거세. 쟤는 안 되겠어. 쟤는 거세를 시켜야지 좀 그래도 사람 말을 들으니까 거세를 시키고, 지금 첫 경주입니다. 거세 이후에 거세 후에 이제 지금 첫 경주를 뛰고 있는 말인데 충분히 쉬었어요. 충분히 쉬고 컨디션 좋은 모습으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성전환 수술하고서 첫 번째로 출전하고 있는 마필 썬더마블을 복병으로 말씀드릴게요. 7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5등급의 1800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출마가 딱 보이죠. 블루선 마이야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보다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어요. 그런데 스타트 좋은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 게이트 출발이지만 선입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 모든 조건은 좋죠. 마이야 기수 블루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볼 수 있는 말이고, 안쪽에서는 3번 러브 스칼렛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부담 중량은 직전보다 조금 올랐는데 54.5면은 뭐 가볍죠. 가벼운 부담 중량이고, 안쪽에서 또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두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어요. 다른 말들보다 좋아 보이죠. 여기는 이제 두 마리가 좀 더 좋아 보이고, 한 마리가 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말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큐피드 월드인데, 얘도 이제 앞말인데 찬바람이 불면서 얘가 컨디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면서부터. 큐피드 월드가 이역 기수가 11월에 경주할 때 모습도 끝걸음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에 이 조한별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끝걸음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딱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이런 마필들은 보통 한 번 갑자기 반짝할 수는 있죠. 말들이라는 게 편성 잘 만나서. 그런데 그 다음 경주도 또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컨디션이 좋아졌구나. 요 근래 컨디션이 좀 괜찮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7번 큐피드 월드, 이번에도 조기 때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큐피드 월드를 이번 경주 복병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8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경주인데 7경주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축마가 딱 보이죠. 흥행돌풍.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뛰었던 마필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이번이 4연승 도전이에요. 4연승. 4연승 도전 마필. 문정균 기수가 이렇게 4연승에 도전하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타죠. 열심히 알아서 잘 타겠죠. 발걸음은 이미 뭐 보장이 된 마필이고. 자, 5번 패션스타입니다. 대상경주를 2번 나갔다 왔어요. 안마일 대상경주를 2번 다 나갔다 왔고, 장거리도 잘 뛰는 마필이고, 자, 이번에도 장거리 나왔고, 전개도 좋고, 모든 조건이 이 두 마리가 좋죠. 좋아 보이죠. 앞서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마리 팔려주는 게 뭐예요? 킹마스터, 빅투아르 기수. 그러니까 킹마스터는 빅투아르한테 좀 고마운 마필이죠. 자기도 안 잃어버릴 거예요. 왜? 빅투아르 기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300승을 찍었던 마필이니까. 300승을 이 말을 타고 300승을 했잖아요. 그러고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빅투아르 기수한테는 좀 괜찮은 의미 있는 말이죠. 열심히 잘 탈 거고. 자, 인기마 3마리가 앞서 있는데 복병을 한 마리 붙여갈게요. 얘는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1번 청산질주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질주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인기마필들의 발걸음이 앞서 있죠. 뭐 앞서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3차권에서라도 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청산질주가 직전에 이제 4등급이 아니고 3등급에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3등급에 점핑 출전해가지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등급에 오면서 부담 중량이 너무 높으니까 우인철 기수로 감량을 받았어요. 그 직전 우인철이 탔는데 감량인데 53.5는 왜?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점핑 출전해가지고 3등급에 점핑을 해서 부담 중량을 너무 가볍게 받아서 이제 4등급으로 건너오니까 직전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한 건데, 그래도 53.5면 충분히 가볍죠. 그리고 앞에 갖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말이 훈련 상태도 보니까 괜찮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인기마필들의 발걸음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청산질주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짜증나는 말이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말이 뭐냐?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 이 파워풀 K 파워풀. K 파워풀이 왜 개인적으로 짜증나요? 직전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직전 경주가 11월 29일 경주가 제가 이 루이스 기수가 기승했었던 MK리라는 복병을 가지고 승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인 경주를 안 팔리는 MK리를 가지고 했는데, MK리를 가지고 이 정우주 기수의 영원 자이언트까지 제가 노렸어요. 그것까지 보고 붙였어요. 그때 배당이 80,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89.0. 소수점도 없었어요. 89.0배를 제가 노리고 있었는데, 이 K 파워풀이 갑자기 중간에 껴들면서 막건이 깨졌어. 이게 딱 반마신, 2분의 1 마신. 와, 제가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진짜 발가락에 힘 꽉 주고 있었거든요. 89배니까 메인 승부가. 야, 근데 이거를 임다빈 기수가 와서, 다른 기수도 아니고 임다빈이 와서 내 막건을 깨더라고. 이 메인 승부 89배를. 아, 얼마나, 그 전에 뛸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꼭 보면, 진짜, 그런 기수들이 꼭 와서 그때 딱 막건을 깨요. 항상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느닷없이 뛰면서, 여하튼지 간에. 직전에 이제 그렇게 뛰면서, 제 메인 경주 89배짜리를 깼던 말인데, 이번에 마이야로 바뀌었어. 야, 임다빈이 같아서도 그 정도 뛰었는데, 마이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뭐 축으로는 안 가지고 가도 못 빼요. 가지고 가야죠. 못 빼. 얘는 볼 수밖에 없고. 자, 외곽에 이제 11번 로폰기 드래곤은 빅투아르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좀 말타기가 좀 까다로운 말인데, 얘는 무빙을 좀 해줘야 되죠. 아니면은 선입 전개. 근데 선입을 하기도 힘든 게,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말이라서 선입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차라리 그냥 김용근 기수가 잘 탔는데 어떤 때는 잘 타고 어떤 때는 못 타고 그러니까 이제 기수가 바뀌었는데 나오자마자 잡고 그냥 뒤로 들어가야죠. 뒤로 들어가고 있다가 반대편 딱 가면 반대편 직선주로 가면 살짝 옆으로 빼서 이거를 또 무빙을 한다고 기수들이 실수하는 게 좀 경력이 좀 없는 기수들이 무빙, 야, 너 가서 무빙 해가지고 이렇게 3코너 전에 선입에다 붙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승선에 때려. 조교사가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하겠죠. 자, 근데 좀 어린 기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 조교사가 무빙하라 그랬지. 외프로 빼가지고 몰고 갑니다. 몰고 가서 앞에다 갖다 붙여놔요. 그러면 무빙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가 나의 말에 힘을 쓰지 않고 그 포지션에 갖다 놔야 되는데, 몰면서 힘을 쓰면서 그 포지션에 갖다 놨으면 이미 거기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의 50%는 쏜 거예요. 그럼 추입이 그만큼 안 되겠죠. 그래 이제 가끔 그런 실수가 나오긴 하는데 빅투어루는 그렇게 실수할 기수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비수가 변경된 빅투어루가 조금은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인기마 두 마리가 그렇고, 여기는 저는 이 나로마스타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처럼 보는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일본 말이 몇 마리 없죠. 일본 말이 우리나라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아무리 뭐 일본에서 날고긴다 하는 말들이 들어왔어도 이상하게 못 뛰더라고요, 다. 여하튼지 간에. 그래서 일본 말이 좀 잘 없는데, 부산에서 이제 스마트 보스가 한 마리가 있고, 이제 서울에 이제 나노보스 좀 잘 뛰는 말들 중에, 나로마스타가 직전에 이제 대장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끝걸음이 좀 괜찮아 살아있었죠. 장거리 도전이긴 한데, 1200 단거리 뛰다가 장거리 도전이긴 한데, 그래도 1400까지는 거리 경험을 했던 마필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는데, 감량 이점이 또, 왜 감량이 왜 4kg냐? 조제로 탔는데 직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장경주는 뭐예요? 별정 부담 중량. 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별정 부담 중량인데 이번에 핸디캡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이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나로마스터 발걸음이 좀 좋아 보여서 복병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 외곽의 퍼니탭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퍼니탭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에 이제 승급전을 경험을 했죠. 이번에 두 번째 경주고 꾸준하게 뛰었던 발걸음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승급전이라서 좀 그랬다라고 생각이 돼도 이번에는 잘 뛸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마필이고. 자, 9번 티아라 수아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꾸준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팔려주고 있고, 남산벨트. 그 남산벨트는 조금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남산벨트라는 말은 대부분 토니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시켰어요. 직접 조교를 시켜서 훈련을 마무리하고 뭐 한 번 정도만 김태훈 기수가 타고 출전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타고 출전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김태훈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직접 하더라고요. 토니 조교사가 안 하고 김태훈 기수가 마무리 훈련 직접 하고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 남산벨트도 꾸준하게 잘 뛰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 세 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야, 이번 경주는 상당히 저는 좀 빡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병 마필들로 보이는 게 그 많이 있어요. 한 두세 마리 있어요. 뭐 저도 이제 마번 정리를 현장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이 좋아 보이는, 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병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두 마리를 다 가지고 갈 겁니다. 한 마리는 축으로, 물론 한 마리 축으로 가면 한 마리는 이제 뭐 주력으로 때리던 복대복으로 때리면은 50배, 70배가 나올 거고, 아니면은 받쳐서 가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도 그렇고 충분히 맞짱을 떠볼 수 있는 편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얘도 약간 좀 변화가 있죠. 토니 조교사가 아니고 김태훈이 마무리를 했고, 티아라 수아도 꾸준하게 뛰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꾸준하게는 뛰어요. 티아라 수아하고 퍼니탭하고 단점이 뭐냐? 꾸준하게 뛰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임팩트 있는 한 방의 발걸음은 없는 말들이다.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충분히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배당이 좀 나올 법한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상태가 좋아진 그 복병 마필들을 가지고 자, 이번 경주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돼요. 자, 이런 경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10경주까지니까 아까 10경주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10경주에 배당은 터져서 11경주도 배당이 터질까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편성에서 서울에서 어떤 흐름이냐면 배당이 막 터지고 있다가 11경주 마지막 경주에 갑자기 깜빡이 딱 들어오고 끝나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왜 사람들이 이제 11경주에 깜빡이를 안 하거든. 지금 다 잃었어. 본전은 찾아야 되고, 깜빡이 뭐 해봤자 뭐 들어와도 뭐 돈도 안 돼.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깜빡이 제끼고 배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뭐예요? 거의 이제 빤스까지 다 바뀌고, 깜빡이로 주고 끝나는 거죠. 깜빡이 들어오면서.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보면 6번, 7번, 8번입니다. 중간에. 얘네들이 인기예요. 그쵸? 태평이어로, 강나루, 제타마스터 이 세 마리의 발걸음이 여기서 확실하게 앞서요. 다른 말들보다. 마이야, 문정균, 이동화. 기수도 괜찮아요. 짱짱하게. 뭐 어설픈 기수들이 탔으면 좀 뭔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인기말을 이동화, 마이야가 타고 있으면 더구나 강나루, 문정균 기수 꾸준하게 탔던 말이라서 잘 알고 탑니다. 이런 마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선택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마지막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에서 인기마 3파전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보고 결정할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 저 역시도 10경주까지 해서 뭐 경마가 잘 안 되면 11경주 여러분들한테 깜빡이는 추천을 못 드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현장에서 얘네들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저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3파전이 좀 유리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절반 이상이었죠. 좀 그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지만 갑자기 지금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시장에서 말들 컨디션을 잘 체크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하고 똑같이 말들도 이게 움츠러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근육이 좀 잘 안 풀린 애들이 잘 못 뛸 수가 있어요. 그런 발걸음이라든지 몸의 움직임 그런 것들은 좀 잘 살피시고 베팅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일요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